자, 결과에 보는 사람의 5가지 특징. 자, 1번.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을 예로 들면은 100만원의 풍요를 만약에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아, 난 100만원의 풍요가 지금 필요해. 아, 난 그 돈이 들어오면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아, 100만원은 한번 내가 현실에서 조금 드러나게 해봐야겠다. 해갖고 이제 100만원의 풍요를 탁 받아들였어. 아, 풍요로움을 느낀 거죠, 그죠? 흔히 말해서 심사화라는 것을 할 때는 돈이 있는 것 마냥 막 상상하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신나 막. 돈 들어오면 빨리 사야지 막. 어떤 모델 살까 막 기대도 차오르고 막 그래.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갖고 핸드폰 딱 봤는데 돈이 안 들어와. 통장을 봤는데 통장 잔고 자꾸 막 줄어들고 있어. 막. 돈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공과금이 나갔어. 자꾸 돈을 보는 거죠. 오늘도 보고, 다음날도 보고, 일주일 뒤에도 보고. 그러면서 어때요? 아, 왜 돈이 안 들어오지? 돈 들어오는 거 맞나? 자꾸만 결과를 확인하더라.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과나무를 심고 싶은 거예요. 사과나무가 잘 자라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뒷마당에다가 사과나무 모종을 이렇게 딱 심은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상상 속에서 내가 심은 사과나무가 너무 멋지게 사과를 주렁주렁 매달고 우리 마당을 빨갛게 물들이는 상상을 했어. 너무 가슴이 벅차고 풍요로운 거예요. 그랬는데 다음날 왔는데 아무런 싹이 자라질 않는 거야.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파먹었나? 다시 거기 삽을 들고 와서 파내는 거죠. 파내갖고 다시 꺼내봐. 보니까 안에 있어. 땅 안에 있어. 잘했네. 다시 넣고 다시 딱 땅을 다져요. 다음날 가. 또 싹이 트질 않아. 그래서 또 파! 꺼내! 그렇게 하면은 사과나무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자라잖아요, 그죠? 계속 꺼내서 파보면은 자랄 수 없잖아요. 눈에 분명히 안 보이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도통 알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지점. 사과나무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티가 안 나는 것처럼, 아, 내가 상상한 건 커다란 사과나무인데 이 조그마한 싹이 사과나무 될 수 있나? 그래서 파봐. 그럼 죽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냥. 그죠? 그냥 믿고 기다려야 돼. 지금 펼쳐지는 게 정말 사소해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따르고, 믿지 못하고 계속 파보고 의심하고 이거저거 하고 막 더 잘 자라라고 막 과도한 영양분을 주다가 너무 영양 과다로 막 죽이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 집착하고 통제하고 의심하고 이럴 때는 사과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마치 소망과 똑같다. 소망도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혹은 보이는데 진짜 티클만한 변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예를 들면 엄청난 그 황금과 부귀영화를 원하는데 내 앞에 펼쳐진 것은 1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왔네. 이 100원짜리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나? 현타가 오는 거죠. 이 작은 변화에 기뻐할 줄 모르더라. 왜? 이 작은 변화는 사실은 이 펼쳐지는 이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심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다라는 징조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기념비적인 사건인데 그게 감사한 줄 모르고, 아,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런데 지금 쥐꼬리만한 이런 변화 이걸로 뭐해? 아, 안 되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거나 짓밟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혹은 파버리거나 하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인 건데, 하나는 내 소망은 내 믿음을 먹고 자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작은 새싹, 해순이 자라는 일을 드러난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 그 현상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에너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자, 5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중간에 흔들려도 결국에는 결과로 돌아온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중간에 흔들려도예요. 이거를 제가 왜 굳이 썼냐면은 저걸 안 쓰면은 사람들은 100%의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100%의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100%잖아요. 100%. 제가 그 9.11 창조할 때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3달 동안 제가 100% 믿던가요? 아니에요. 한 달은 거의 의심 90%였고요. 그 다음 달은 의심 60, 70%였고요. 그 다음 달은 의심이 30, 40%였고요. 그 다음에 의심이 한 10%, 20% 정도로 줄었을 때 이루어졌죠. 의심을 계속했어요. 그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될 수 있는 거 맞나?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야, 현실에서 자꾸만 가격은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매물들이 사라지고 이러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 아, 불가능한 것 같아. 아, 부모님들한테 괜히 말해갖고 쪽팔리게 생겼네. 부끄러워. 이게 말하지 말걸. 그냥 말하지 않았으면 혼자 포기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거 괜히 말해갖고 포기하기도 좀 그렇고. 참 그렇네. 흔들렸다니까. 이제 셀 수 없이 수백 번도 넘게 흔들렸어요. 수백 번도. 그러니까 완벽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믿는 마음이 51%만 돼도 내가 마음이 자꾸만 믿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언젠간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다시 돌아오는 데 있는 거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다. 아까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막 의심해서 걱정해서 그 걱정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한 만큼 다시 돌아오면 된다. 흔들리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다. 왜냐면은 이 흔들려도 된다는 걸 모르면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흔들려 버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의심을 하거나 이렇게 막 불안해하거나 막 나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잘 해오다가 이미 그르쳤다는 생각에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포자기의 심정, 놔버리는 거죠. 이렇게 놔버리니까 당연히 그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결과 잘 머무는지 알라가 아니라 흔들리는 가운데 내가 진짜로 이 소망을 원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안전장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그냥 펼쳐지면은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지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게 이제 창조의 시차다. 그래서 원한다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된다. 소망이나 이런 거 상상할 때도 막 계속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 시간이 훨씬 긴 게 맞아요. 그 시간이 훨씬 길어요. 믿어지고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이거보다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걱정되고 의심되고 그 시간이 훨씬 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가서 될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면은 금방, 아니 그렇게나 날 고생시켜놓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갑자기 딱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세 번째는 장애물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거나 건강해지길 바라거나 인간관계를 좀 개선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거나 뭔가 있지 않아요? 그죠? 또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바랄 때 거기에 대한 장애물을 보통은 생각한다는 거죠. 자, 돈을 예로 들었을 때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나 학생인데 나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은 뭐 기껏 해봤자 부모님의 용돈? 아니면은 뭐 기껏 해봤자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없지 않나?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장애물. 또 이제 건강을 예로 들면은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고 생각은 하는데 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는 불치병이라던데 이건 만성질환이라던데 이런 거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생각이 틀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한다는 거죠. 연애를 예를 들면은 나 30년 동안 모태솔로였고 아무도 어떤 이성도 날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가 연애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예를 들면은 내가 나이가 50대인데 내가 나이가 60대인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날 수 있겠어? 에이 불가능해. 나 너무 늙었고 난 매력도 없고 끝났어. 나이 먹었으니까 무조건 연애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장애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장애물. 나의 장애물이 나이다. 혹은 나의 능력이다. 혹은 내 외모다. 내 성격이다. 그것만 봐요. 이런 장애물 때문에 난 안 될 거야. 되겠어?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아니면은 그 장애물에 집중을 하면서 그 장애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극복. 자,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연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연애를 바라는 포밀리들한테 진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춘카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게 뭐 안 될 것 같아. 이게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었어요. 근데 물론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확실히 40대, 50대 막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하시니까 나이가 어리진 않는 건 맞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걸 막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 얘기를 자꾸 하면서 나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준다는 거죠. 어려지기 위해서, 동안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거 자체가, 그런 노력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죠? 긍정적인 노력이죠. 긍정적인 변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집중하는 대상이 나이예요. 나이. 난 나이가 많아. 그 사람들 싫어할 거야. 이게 마음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어떤 조금만 나이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확 위축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원한 거는 어려 보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나이 얘기할 때 어려 보이고 싶은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 게 목표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위해서 동안이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목표는 결혼인데 나이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포커스. 그러면 설사 동안이 된다고 해도 결혼을 못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물에 집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결혼인데 결혼이 아니라 딴 거 생각하는 거야.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돈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싶어서 원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돈을 벌면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갖고 싶어. 보통은 돈을 벌면은 나는 집을 바꾸고 싶어, 차를 바꾸고 싶어, 부모님한테 뭐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 그럼 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난 돈이 없는데 돈을 벌어야겠구나. 장애물, 수단, 과정에 포커스를 두더라. 돈을 벌어야 되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핀트가 조금씩 엇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더라. 진짜 원하는 것을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돼. 그리고 저기 이제 결과에 머무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는 제가 뭐라 썼냐면은, 장애물을 현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상태에 머물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도 현실 자체가 장애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돈을 벌고 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갑자기 난 연애하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썸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나를 차버린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과 거꾸로 가는 현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결과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현실이 왔을 때 장애물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의식이 빠지거나 이걸 굳건한 현실처럼, 바뀌지 않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오겠구나, 당장의 내 생각과 반대로 펼쳐지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더라. 엄청난 차이인 거죠. 저는 장애물이 오면은 뭔가 무력해지는 거는 왜일까요? 장애물을 집중했을 때 가슴이 턱 막히고 무기력해지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항상 장애물을 생각해왔고 장애물을 극복해왔던 사람은 장애물이 또 나타나죠? 힘이 빠져요.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걸 알아. 여태까지 그래서 내가 진짜 아등바등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 넘었더니 또 있네? 장애물이 또 있네?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죠. 아우 지쳐. 언제까지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근데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라고요? 눈앞에 나타나는 자꾸 장애물을 무찌르려고 하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현실과 상관없이 감정 그리고 상태가 먼저 바뀐다라는 거. 자, 4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역설을 느껴야 돼요. 아이러니함을 느끼고, 분명히 나는 오히려 상상하기 전보다 가난해지고 있는데 나는 왜 자꾸만 풍요로움을 느끼고 여유로움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지? 나 이 방송 보는데 내 현실 분명히 지금 시궁창인데 왜 점점 마음 편안해지? 이상해야 돼. 현실과 직결된 마음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4번의 포인트는 뭐다? 펼쳐지는 현실과 다른 감정, 다른 상태에 머문다. 내가 이상하다. 나 지금 막 오히려 차였는데 왜 진짜 멋진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것만큼 막 가슴이 충만하지? 내가 왜 펼쳐지는 상황과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상태 속에 머물고 있지? 이상하네? 갸우뚱 해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나 지금 걱정할 게 없는데, 나 지금 너무 풍요롭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너무 좋은데 왜 불안하지? 그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그래. 뭔가가 계속 찝찝하고 뭔가가 계속 불안하고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진짜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맞아요. 냅두면은 뭔가 원치 않는 게 펼쳐질 수 있다. 또 이제 경고 센서랑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의 추돌 센스처럼 일로 더 가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계속 경고해주는 거죠. 그거 아니야. 제가 요즘에 그 상태입니다. 근거 없이 잘 풀릴 것 같고 마음 편안합니다. 그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로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성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아는 상태인 거예요.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진짜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 희한하게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진짜 그런 상태가 와요. 이게 이루어진 상태구나, 이게 결과 속에 있는 상태구나. 더 이상 의심이 되지 않고 이상하게 마음 편하고 이상하게 기분 좋고 이거구나. 그리고 5번은 집중의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리스크나 장애물, 뭐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살아갈 방식, 태도, 생각, 감정 이런 데다가 집중을 하더라라는 거까지.